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봄날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가기 위해 힘든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는데 떡집 한 귀퉁이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쑥개떡이 유난히도 제 눈에 띄었어요.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팔리지 않았던 모양인지 쑥개떡만 덩그러니 외롭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쑥개떡을 멍히 바라보던 제가 천천히 떡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저기 이 쑥개떡 얼마예요? 제가 떡집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이 쑥개떡이요? 아주머니가 약간 놀란 듯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네, 쑥개떡이요. 제가 다시 대답했는데 순간 떡집 아주머니가 반세까지 하시며 두 팩에 그냥 2,000원만 줘요. 어차피 떡이라 오늘 지나면 팔지도 못하는걸. 떡집 아주머니의 말에 제가 지갑에서 주섬주섬 1,000원짜리 2장을 꺼내고 있었어요. 그런 제 모습에 떡집 아주머니가 떡을 들더니 분주하게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고 있었는데요. 마치 제가 그냥 가버리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아니 근데 젊은 아가씨가 쑥개떡을 다 먹네? 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왜요? 쑥개떡은 잘 안 팔리나 봐요? 제가 무심한 듯 물었는데요. 말도 마. 요즘 젊은 사람들이 누가 쑥개떡을 먹어요? 밍밍하다고 다들 싫어하지. 젊은 사람들은 뭔가 달달한 맛이 나야 좋아해요. 쑥개떡의 쑥향이 얼마나 좋은데 요즘 사람들은 그 맛을 모른단 말이야. 떡집 아주머니가 안타깝다는 듯이 홀로 중얼거리셨어요. 그러게요. 이 쑥향이 참 좋은 건데. 저도 모르게 떡집 아줌마의 말을 따라하다가는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잠시 뒤 집에 도착해서 홀로 쓸쓸히 식탁에 앉아 방금 사온 쑥개떡의 비닐을 뜯어내고는 한 입 가득 베어 물었는데 쑥향기가 입안 가득 퍼집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는 우리 할머니 냄새 라는 말이 새어나왔고 할머니 이 집 쑥개떡이 아주 제대로네. 제가 다시 중얼거리다가는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는 할머니 사진을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문득 예전 일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는 온갖 봄나물들이 즐비했고 할머니는 봄만 되면 어김없이 쑥과 냉이를 캐러 다니곤 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색이 바랄 대로 바랜 소쿠리가 들려 있었는데요.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소쿠리 여기저기에 구멍이 나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뭐 캐는 거야? 쑥? 아니면 냉이? 아직은 작기만 하던 제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할머니를 올려다봤는데 봄 햇살이 너무나 눈부셔서 할머니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쑥도 캐야 하고 냉이도 캐면 좋고 이것저것 다 캐야지. 우리 강아지는 뭘 캐고 싶은데? 할머니가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난 쑥을 많이 캘 거야. 난 할머니가 만들어준 쑥개떡이 세상에서 제일 좋거든? 그래? 이 할미가 우리 강아지 좋아하는 쑥개떡 많이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오늘 부지런히 쑥을 캐야 해. 할머니가 다시 활짝 웃으셨어요. 그곳 들판에는 쑥과 냉이가 항상 가득했고 할머니 이거 쑥 맞지? 제가 캔 쑥을 할머니에게 보여드리면 그럼 쑥이 맞네. 우리 강아지는 한 번만 알려주면 이렇게 잘한다니까. 아이고 이 땀 좀 봐. 힘들면 그만 갈까? 제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을 닦아주며 할머니가 물었어요. 괜찮아. 더 많이 캐야 맛있는 쑥개떡 먹지. 우리 희정이가 할미를 쏙 빼닮은 모양이구나. 어쩌면 그렇게 쑥개떡을 좋아할까나. 제 말에 할머니가 세상을 다 가진 듯이 활짝 웃곤 하셨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아주 오래전에 이혼을 하셨기에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빠 손에 이끌려 시골로 내려가던 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던 저를 보던 할머니는 이 할미 할애비가 있으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알겠냐? 몇 번이나 제 얼굴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고 아직은 어색하기만 한 시골 생활에 적응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할머니는 봄만 되면 어김없이 나무를 캐러 들판으로 가셨고 나물에 대해 이것저것 알려주시곤 하셨어요. 우리 할머니는 나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는 나물 박사셨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나물에 대해 모르는 게 없네. 그럼 이 할미가 나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지. 할머니께서 활짝 웃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소쿠리 한가득 나물을 캐서 다듬고 씻어서 할머니는 쑥개떡을 만들곤 하셨는데요. 갓 따온 쑥을 깨끗이 씻어서 살짝 데치고는 절구에 넣고 잘 빻으셨는데 그런 할머니를 보며 할머니, 내가 해볼게. 나 잘할 수 있어. 제가 할머니의 손에서 절구통을 빼앗아서 쑥을 빻기 시작했는데 이게 조금 하다 보면 팔이 아프거든요. 아이고 팔이야, 난 못하겠네. 제가 벌러덩 드러누워 버리곤 했습니다. 우리 이쁜 강아지가 제법 잘 빻았네. 할머니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곤 하셨는데 아주 옛날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하얀 밀가루 같은 것과 설탕 그리고 소금을 넣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들어진 반죽을 납작하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찜기에 넣고 쪄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쑥개떡이 마치맞게 찌어지기 시작하면 할머니가 갓 찌어진 김이 모락모락 나는 쑥개떡을 들고는 후 하고 불어서 제 입안에 쏙 하고 넣어주시곤 하셨는데요. 쑥 냄새가 나. 쑥 냄새는 우리 할머니 냄새야. 우리 강아지는 어쩜 이렇게 예쁜 말만 골라 할까나? 할머니께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곤 하셨습니다. 할머니, 쑥개떡은 이름이 왜 쑥개떡이야?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글쎄다. 이 할미도 잘 몰라. 근데 옛날에 보릿고개 때 쑥을 잔뜩 넣어서 이걸로 다 배 채우고 했으니까 그냥 막 쉽게 먹을 수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하더구만. 쑥은 지천에 널려 있었으니까 라고 말씀하시던 할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선하기만 합니다. 그런 할머니의 말씀이 맞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으나 그날 퇴근하면서 쑥개떡을 사서 입안 가득 넣고 떡을 오물오물 씹고 있으니 할머니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순간 제가 할머니에게 전화를 해서는 할머니, 나 할머니가 만들어준 쑥개떡이 먹고 싶네. 제가 어리광을 피웠어요. 우리 희정이가 많이 힘든가? 돈 버느라 힘들지? 이 할미가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갈까? 아니야, 내가 시간 내서 한번 내려갈게. 같이 쑥 캐러 가자. 참말이야? 내려올 수 있는 거야? 너 맨날 바쁘다며.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에 반가움이 가득해졌어요. 시간이야 만들면 되는 거지. 암튼 나 곧 내려갈 테니까 소쿠리랑 준비해놔. 우리 오랜만에 쑥 캐서 쑥개떡 해먹자. 저도 신이 나서 말을 했어요. 암만 이 할미가 단단히 준비해 둘 테니까 걱정 말고 내려오기나 해. 우리 강아지 먹고 싶은 것도 없어? 두부랑 애호박 송송 썰어 넣은 된장찌개면 돼. 알겠어. 이 할미가 준비해 놓을 테니까 내려오기나 해. 내려간다는 제 한마디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춤을 추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을 해서 서울로 올라온 뒤로 바쁘다는 핑계로 할머니 할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도 못한 것 같아 두 분께 죄송한 마음이 가득해졌습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그 뒤에도 일상에 쫓기며 고향에 쉽사리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 일은 왜 그리도 많은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기 일쑤였어요. 거기다 주말에는 지쳐서 종일 잠만 자곤 했으니까요. 간혹가다 업무 처리를 다 하지 못한 날은 토요일에도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제가 맡은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할머니와 약속을 새까맣게 잊은 채 하루하루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저기 혹시 김희정 씨 휴대폰 맞습니까? 네, 제가 김희정인데 누구시죠? 처음 듣는 목소리였기에 제가 어리둥절한 채 조용히 물었어요. 아, 희정아, 나 정훈이 오빠야. 혹시 기억나니? 정훈이 오빠요? 혹시 연진의 오빠? 그 정훈이 오빠요? 그래, 나 정훈이야. 예전에 너네 집도 몇 번 가고 그랬었잖아. 그 정훈이란 이름을 듣던 순간 바로 기억이 났습니다. 연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 단짝 친구였어요. 연지와 저는 짝꿍이 되면서 친해지게 되었어요. 연진의 부모님은 무슨 장사를 하셨는데 꽤 부잣집이었어요. 하지만 연지는 항상 바쁜 부모님 때문에 외로움이 많은 친구였어요.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면 그 넓은 집에 홀로 있어야 했기에 집에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지 연지는 우리 집에 가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나 오늘 니네 집에 가면 안 될까? 수업이 끝나자마자 연지가 제게 묻곤 했으니까요. 그렇게 집에 가면 할머니께서 활짝 웃으며 우리를 반겨주셨어요. 우리 강아지들 왔어. 이 할미가 옥수수 쪄놨으니까 얼른 먹자. 와, 옥수수 맛있겠다. 연지가 신이 난 채 옥수수를 받아들고는 참 맛있게 먹곤 했어요. 그렇게 연지는 우리 집에서 한참을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곤 했었는데 간혹가다 연지 오빠가 우리 집으로 연지를 데리러 오곤 했었어요. 나 혼자 갈 수 있다는데도 뭐하러 왔어? 걱정돼서 그렇지. 얼른 가자. 연지 오빠가 연지를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밥 다 됐는데 밥 먹고 가. 할머니가 김치볶음밥 해줄 테니까. 와, 진짜요? 오빠, 우리 밥 먹고 가자. 할머니 김치볶음밥 진짜 맛있단 말이야. 저희는 그냥 가도 되는데. 연지 오빠가 미안한 듯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요. 괜찮어. 금방 되니까 먹고 가렴. 네, 그럼 오늘만 먹고 가겠습니다. 연지와 연지 오빠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밥을 맛있게 먹곤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억을 떠올렸어요. 아, 연지 오빠요. 기억나요. 잘 지내시죠? 그런데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말이야. 내가 고향에 다녀오던 길이었는데 차에서 내리다 보니 니네 할머니가 같은 버스를 타고 왔더라고. 네? 우리 할머니요? 저한테 올라오신다는 말 한 적 없으신데? 근데 혹시 우리 할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그게 말이야. 차에서 내리고 얼마 안 돼서 소매치기를 당하신 모양이야. 그 바람에 가방을 잃어버리셔서 찾고 계시더라고. 다행히 내가 그 근처에 있어서 할머님과 마주치게 됐거든. 네? 소매치기요? 우리 할머니는 괜찮으신 거죠? 어디 다치신 곳은 없는 거죠?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말에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할머님은 괜찮으셔. 그래서 말인데 내가 할머님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려고 하거든? 혹시 집 주소가 어떻게 돼? 안 그래도 되는데 할머니 택시 잡아주시면 제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니면 제가 지금 바로 거기로 갈게요. 아니야. 지금 할머니께서 많이 놀라셔서 얼굴이 창백하시거든. 어차피 네가 여기로 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냥 주소 알려주면 내가 모셔다 드릴게. 정말 감사해요. 땡땡동 땡땡고등학교 앞으로 가자고 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얼마 뒤에 할머니가 택시에서 내리시는 게 보였어요. 할머니 괜찮아? 올라오기 전에 미리 말하지 그랬어. 이 할미가 말하면 네가 번거로울까봐 그랬지. 근데 순식간에 가방이 없어졌지 뭐냐. 아유, 아까는 어찌나 아찔하던지 눈앞이 깜깜하더구나. 근데 거기서 연지 오빠를 딱 만났지 뭐니. 오늘 연지 오빠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근데 나를 어떻게 알아봤어 그래? 많이 놀라셨던지 할머니께서 연지 오빠에게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했어요. 멀리서 봤는데 할머님 얼굴을 한 번에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우리 남매를 항상 반겨주셨잖아요. 할머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세요. 아이고, 이제는 나이 들어서 쭈그렁 할미가 됐는데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아주 고맙구만. 그제서야 기분이 나아지셨던지 할머니께서 활짝 웃으셨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서 밥이나 먹고 가. 전에 내가 해주던 밥 맛있게 잘 먹었잖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연지 오빠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연지 오빠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쑥개떡도 만들어 왔는데 같이 들어가서 먹고 가. 내가 정말 고마워서 그래. 할머니가 연지 오빠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쑥개떡이요? 혹시 할머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쑥개떡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예전에 만들어주던 그 쑥개떡 말이야. 오늘 가방은 잃어버렸지만 이 쑥개떡 봉투는 어찌나 꼭 쥐고 있었던지 이건 안 잃어버렸거든. 아, 할머니 쑥개떡은 진짜 환상적이죠. 그럼 저 조금만 먹고 갈게요. 그렇게 셋이 함께 집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할머니, 짐을 이렇게 많이 들고 오니까 가방을 잃어버리지. 무거운데 뭐하러 이렇게 많이 싸웠어? 우리 강아지 주려고 싸왔지.
네가 얼마 전에 쑥개떡 먹고 싶다고 했잖아. 제 말은 상관도 하지 않은 채 할머니께서 밥상에 반찬과 쑥개떡을 차리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할머니께서 가지고 오신 반찬과 쑥개떡으로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와, 이게 얼마 만에 먹는 쑥개떡인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할머님 솜씨는 여전하시네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연지 오빠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넉살이 참 좋았어요. 맛있다니 다행이네.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으니 예전 생각이 나는구나. 그러게요. 예전에 제 동생이랑 제가 할머니 밥 참 많이 얻어먹었었잖아요. 살면서 항상 죄송했는데 이렇게 도움을 드리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오늘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네.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것이 요상도 하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 참 오랜만에 만났지만 마치 어제 만난 사람들 마냥 즐겁게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잠시 후 연지 오빠가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어릴 때는 삐쩍 말라서 멸치 같았었는데 다 크니까 아주 보기 좋네. 근데 요즘 연지랑 연락은 하고 지내는 거야? 응, 가끔 하긴 하는데 연지도 바쁘고 나도 바빠서 자주 만나지는 못해. 근데 연지 오빠를 이렇게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내일 연지한테 전화해서 말해줘야겠다. 그래, 연지도 참 착했잖아. 언제 한번 연지도 집에 오라고 해. 할미가 맛있는 밥 해줄 테니까. 우리 할머니께서는 친구들이 올 때마다 항상 따뜻한 밥을 해주시곤 했어요. 그런 할머니 덕분에 그 시절을 외롭지 않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 모두 마음 따뜻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 덕분에 연지와 저는 지금껏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연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 자주 오곤 했었으니까요. 다음날 연지와 저는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 한참 동안 수다를 떨었습니다. 버스터미널에서 할머님과 우리 오빠가 만났었다고? 진짜 신기하다. 그게 말이야, 우리 오빠 차 수리를 맡겼었는데 오래 걸린다고 해서 그날은 버스 타고 집에 다녀온다고 했었거든. 만약에 오빠 차가 고장나지 않았으면 할머님 혼자 어쩔 뻔했어. 그니까 말이야, 참 신기한 일이 많은 것 같아. 참 우리 할머니가 나중에 집에 한번 오래. 너 좋아하는 쑥버무리랑 쑥개떡 해주신다고. 정말? 그때 할머님이 해주시던 쑥버무리랑 쑥개떡 진짜 맛있었는데 한 입 베어물자마자 입에서 쑥향기가 향긋하게 올라오잖아. 아, 먹고 싶다. 그럼 말 나온 김에 우리 시간 맞춰보자. 그래, 알았어. 그렇게 연지와 할머니 집에 내려가기로 약속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연지 오빠와 제가 그러한 인연이 될지 감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지와 제가 할머니 집에 같이 내려가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 연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희정아, 나 지금 니네 집으로 가고 있어. 우리 버스 타고 내려가기로 한 거 아니야? 그러려고 했는데 우리 오빠도 같이 내려간다고 해서 지금 같이 가고 있어. 뭐? 정훈이 오빠가?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응, 그때 할머니께서 우리 오빠도 같이 내려오라고 했다나 뭐래나. 같이 간다고 난리여서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왔어. 근데 괜찮지? 난 괜찮은데 오빠가 괜히 힘들까봐 그렇지. 제가 미안한 듯 말했지만 두 남매는 그저 신이 나 있는 듯 했어요. 그렇게 우리 셋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계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것을 본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왔구나. 어서 오렴. 할머님, 저도 왔습니다. 괜찮죠? 넉살 좋은 정훈이 오빠가 인사를 드렸어요. 괜찮다마다. 내가 그날 정훈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직도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잖니? 지갑에 휴대폰까지 싹 다 잃어버려서 어찌나 무섭던지 우리 정훈이가 날 못 알아봤으면 어쩔 뻔했어. 할머니 말씀을 듣던 할아버지께서도 정훈이 오빠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셨어요. 자, 들어가자. 내가 말이야, 우리 연지가 좋아하는 쑥버무리도 만들어놨다. 할머니께서 우리를 이끌고 방으로 들어가시려고 했는데요. 말도 마라. 내가 요 며칠 니들 할머니 따라다니며 쑥 캐러 다니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니들 할머니가 아주 악덕 고용주라니까. 나를 얼마나 부려먹었는지 몰라.
할아버지께서 농담을 하시며 큰 소리로 웃으셨어요. 그렇게 쑥을 캐놨으니 애들한테 맛있는 것도 주고 좀 좋아. 얼른 들어가자. 방 안에 들어서자 밥상 위에는 할머니께서 준비하신 쑥 버무리와 쑥개떡 그리고 나물들이 가득한 고추장 비빔밥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할머니께서 준비한 것들을 먹으며 우리 모두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 집으로 돌아가는 연지와 정훈이 오빠에게 할머니께서 쑥개떡과 쑥버무리를 손에 쥐어주셨어요. 엄마 아버지 가져다 드리거라. 예전에도 내가 만들어서 드리면 참 잘 드셨잖아. 와, 우리 엄마 아빠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감사합니다. 연지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할머니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연지 부모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따로 초대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셨어요. 예전부터 우리 애들 잘 챙겨주셔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연지는 엄마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신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게 인연이 되어 얼마 뒤 정훈이 오빠와 저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인 사이가 되고 한참 후에 정훈이 오빠가 제게 뜬금없이 물었어요. 희정아, 그날 버스 정류장에서 말이야. 내가 할머님을 어떻게 한눈에 알아봤는 줄 알아? 글쎄, 오빠 기억력이 좋아서 그랬다며. 제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사실은 말이야, 나 예전부터 너 좋아하고 있었어. 그래서 연지 SNS에 들어가서 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수시로 들어가 봤었거든. 근데 네 SNS에 할머님 할아버님 사진이 참 많잖아. 그래서 한눈에 알아봤던 거야. 뭐? 그게 정말이야? 난 진짜 몰랐는데. 당연히 몰랐겠지. 내가 티를 안 냈으니까. 그게 그렇잖아. 내 여동생 친구라서 조심스럽더라고. 그리고 네가 눈치도 되게 없긴 했어. 그때 내가 고향집에 따라 내려간다고 하는데도 아무 눈치도 못 채더라. 거기다 우리 부모님께서 그때 우리 집에 할머님 할아버님까지 초대하셔서 식사 대접까지 왜 하셨겠어? 연지가 부모님께 내가 널 좋아한다고 살짝 귀뜸을 해서 그랬던 거야. 우리 부모님도 희정이 네가 요즘 젊은 사람 같지 않게 어른들한테도 참 잘하고 마음씨가 그렇게 곱다고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 뭐야, 그럼 연지도 알고 있었다는 거야? 제가 놀라서 정훈이 오빠를 바라봤어요. 당연하지. 연지가 아주 적극적으로 밀어줬는걸? 난 내 여동생이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그때 처음 알았잖아.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더라니까. 거기다 우리 부모님도 할머님 할아버님의 인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잖아. 그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더라고. 너라면 안심이라고 말이야.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끝도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어찌 보면 부모도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았던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토록 좋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아마도 그 모든 것은 마음 따뜻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 뒤 우리는 양가 가족들의 환대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한 지금의 남편을 정말 좋아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봄만 되면 어김없이 고향에 내려가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나무를 캐러 다니곤 한답니다. 그냥 우리 가족의 연례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거기다 어느 날부터는 시부모님께서 그 행사에 참석을 하고 계실 정도랍니다. 항상 바쁘게만 사셨던 시부모님께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 삶의 여유를 배우고 계시는 듯 했어요. 예전에는 왜 그렇게 쫓기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보다도 우리 아이들하고 시간 보내는 게 더 중요했는데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후회만 되네요. 그때 그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데 말이죠. 지금은 돈이 있어도 되돌릴 수가 없네요. 한참 동안 쑥을 캐시던 시어머님께서 중얼거리시듯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님의 그러한 말을 들으며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시절 비록 풍족하지는 못했지만 전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아주 많은 마음에 부자라는 생각이 들어 순간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시간이 닥쳐올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생각하며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게 따뜻한 사랑을 듬뿍듬뿍 주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 효도하며 잘 살아가겠습니다.